네, NHL 핫앤 낫입니다. 오늘부터는 핫 한 팀 또는 한 선수, 낫 한 팀 또는 한 선수 이렇게 선정이 될 텐데 그만큼 이 핫에 진입하기 위해서 또 낫에 진입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낫은 별로 진입하고 싶지 않을 텐데. 애지간히 못해야 낫에 들어올 수 있는 거라서. 진짜 제일 잘한 팀, 제일 못한 팀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최근에 이제 언급된 팀들은 또 조금 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조건까지 충족이 되면은 참 뚫기 어려워졌다. 네. 자, 낫은 최악 중에 최악인데. 그러면 이 난관을 뚫고 오늘 핫을 차지한 팀 어느 팀입니까? 두 팀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네. 베이거스 이제 지난주면은 이제 베이거스랑 세인트루이스 두 팀을 다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세인트루이스를 올렸어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오늘 핫 차지했는데요. 오늘도 이겼어요. 저희 한국 시각 3월 26일 화요일 경기 베이거스마저 이기면서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4연승 2위 진입 가능성도 생겼고요. 네. 이 팀이 센트럴 디비전 하위권을 헤맬 때가 정말 2달 전입니까? 3달 전이에요? 그러네요. 정말 그런데 극적인 이렇게 올라올 이제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그렇죠. 전혀 생각을 못했고요. 4연승 상대는 에드먼턴, 디트로이트, 템파베이 베이거스입니다. 템파베이 베이거스를 이겼다는 거. 요거 좀 커 속어서 보입니다. 이제 끝난 거죠. 네. 그러면서 승점이 90점이 됐어요. 90점대를 돌파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내슈빌을 이제 추월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랐습니다. 내슈빌이 92점이긴 한데 한 경기 네. 더 했거든요. 음. 그런데 ROW 정규 시간 플러스 연장승은 세인트루이스가 더 많기 때문에 네. 더 유리한 상황이고요. 상황이 더 좋아졌네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센트럴 디비전 지금 1, 2, 3위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세인트 블루스가 2위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의 4연승 내용을 짚어보죠. 다양한 양상의 경기를 잡아내는 모습이 좀 돋보인다라는 부분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에드먼턴전 같은 경우에 강력한 파워플레이 6번의 찬스에서 2개나 골을 넣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레드윙스와의 경기에서는 5대5 상황에서의 또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잡아낸 경기가 있었고요. 템파베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3골을 1피리어드에 다다닥 몰아치면서 분위기를 잡아오는 이런 모습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세인트루이스 오늘 베이거스는 굉장히 접전 양상을 잡아내는 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양상에서도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전혀 밀리지 않는 경기를 할 수가 있구나. 결과적으로 이러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경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저렇게 될 때도 있는데 뭐 그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결국은 승리로 지금 가져가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인데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의 최근 이렇게 상승세의 또 가장 큰 요인,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여전히 안정적인 공격 라인 이런 부분이 제일 큰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이제 수비적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블루스 강점 예전에 한번 언급을 드린 바가 있는데 2라인에서 4라인에서의 기대값이 유사하다라는 부분 장점으로 언급을 드렸는데 다비드 페롱 선수가 부상해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조율이 있었지만 여전히 2라인에서 4라인에서의 기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반 발바쇼프 선수가 4라인 센터로 발돋움을 했는데 이 선수가 성장세가 정말 놀랍습니다. 득점은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체킹라인 센터로서 상당히 이제 팀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페널티 킬링이나 굉장히 어려운 상대에 나왔을 때 라이언 오랄리 선수도 있고 발바쇼프 선수도 있고 보젝 선수도 있고 굉장히 센터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4라인의 경쟁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또 이제 패트릭 머른 선수 이번 이제 자유계약으로 넘어온 선수인데 이 선수까지 또 최근에 포인트를 굉장히 열심히 생산을 하고 있네요. 네. 4경기 연속골도 있었고요.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템파전이죠. 에서는 어시스트까지 있었기 때문에 시즌 중반부터 나타났던 안정적인 공격진에서의 강점이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역시 블루스가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라인을 제외한 2, 3, 4라인에서의 경쟁력 이 부분이 또 블루스의 상승세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1라인도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 1라인이 그렇다고 또 못하지도 않아요. 네. 라이언 오라일리 선수의 보강으로 인해서 1라인의 수비력까지 상당히 올라간 데다가 좌우윙은 브레이든 셴 선수와 타라센코 선수니까 얼마나 블루스의 공격진의 깊이가 좋아졌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최근 상승세 수훈 선수를 꼽자면
어느 선수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올해 칼더 트로피 신인상의 경쟁자 무조건 조던 비닝턴 선수가 이름은 올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조던 비닝턴 선수 어떤 활약이 이어지고 있나요? 정말 이 선수의 상승세가 식을 줄은 몰라요. 잠깐 이제 뜨거울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거의 한 3달 동안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템파베이전에서도 39세이브 30점, 92.9% 세이브 성공률로 승리에 견인을 했고요. 예. 오늘 경기에서도 1실점입니다. 24세이브 1실점입니다. 베이거스를 상대로. 그리고 올 시즌 27경기, 이번 경기 베이거스전 집계하기 전 경기까지 하면은 평균 실점 1.84, 전체 1위입니다. NHL. 네. 그리고 세이브 성공률 92.9%로 전체 2위예요. 오호. 바실레프스키 선수 바로 아래입니다. 네. 이 정도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풀타임 출장이 아니잖아요. 이제 28경기죠 오늘까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칼더로서 비닝턴 선수의 이름을 올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선수가 없었으면은 세인트루이스가 3위까지 올라갈 수 없었을 겁니다. 예. 예,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게 의외로 뭔가 개인 수상 내역 같은 부분에 크게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본다면은 엘리아스 페테르손 선수가 정말 기대 이상이기도 하고 올 시즌 꾸준하게 잘해주고는 있지만 비닝턴 선수도 충분히 올려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조던 비닝턴 선수의 맹활약, 신인 선수의 이 활약 속에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는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좀 향해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4연승을 달리면서 핫을 차지했고요. 다음 낫에 선정된 팀을 보겠습니다. 가장 안 좋았던 팀 어느 팀인가요? 사실 가장 안 좋았다라고 하기 보기에는 좀 그런데 네. 지금 상황상 제일 안 좋았다라고 바꿔 생각할 수 없는 팀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입니다.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를 낫에 꼽아 주셨는데 많이 어려워졌어요. 이제 사실상 끝난 것 같은데요. 예, 사실상 끝났죠. 직접적인 순위 싸움에 있었던 몬트리올전에서 패했고요. 디비전 강호라고 할 수 있는 아일랜더스, 워싱턴 백투백 경기까지 모두 패하면서 승점을 좀 원하는 만큼 추가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예. 지금 남은 경기가 6경기인데 필라델피아가 이 상황에서 플레이오프에 가기 위해서는 필라델피아가 남은 경기 전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와일드카드 경쟁하는 팀들이 전패를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이 경우의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상 끝났죠.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예. 네. 자, 필라델피아가 이렇게까지 어려워졌던 이유 한번 볼까요? 경기를 유심히 보시면은 항상 한 끗이 모자랍니다. 진짜 딱 한 끗 모자라서 지는 게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졌던 3경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부분은 지속적으로 한 끗이 모자라면서 졌다라는 겁니다. 네. 선제점을 내주고 따라가는 경기가 있었고요. 워싱턴전과 몬트리올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제점을 득점하는 데 성공을 하더라도 이내 실점을 허용하면서 다시금 추격을 해야만 위치로 갈 수밖에 없는 양상으로 흘러갔다라는 예. 점은 이제 아일랜더스 경기가 되겠네요. 그런데 당연히 추격을 하는 경기가 되면은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참 공교로운 게 뭐냐면은 필라델피아가 올 시즌 선제점을 내주고 따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선제점을 득점하는 데 성공하고 이에 실점을 허용하면서 상대에게 리드를 내준 경기에서 성적이 다 좋지 못합니다. 예. 선취점을 허용했을 때 15승 27패 3연장패고요. 1피리어드를 지고 있을 때 7승 19패 4연장패. 그리고 예. 2피리어드까지 지고 있을 때 4승 28패 4연장패입니다. 따라가질 못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따라가는 양상의 경기만 계속 하고 있으니 예. 이건 뭐 경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한 끗이 모자랐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뭔가 그 경기 안에서 정말 한 고비를 넘지 못하는. 근데 또 흐름을 점차가 잡지 많이 못하는 나면 양상이에요. 억울하지도 않잖아요. 네. 막 3점 차, 4점 차 이러면 그냥 졌어 이러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한 점 차, 2점 차에 항상 보면은 네.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한 끗이 모자랐던 경기가 반복되면서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가 결국은 올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이 사실상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뭐 아쉬운 게 뭐 이뿐만은 아닐 것 같은데 이현숙 기자님 특별히 또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다고요. 상황적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언급을 드린 이유는 클로드 지루 선수 때문입니다. 이 선수의 전성기를 또 1년 낭비를 해버린 플라이어스가 됐어요. 올 시즌에 이렇게 되면서
클로드 지루 선수의 이 활약이 또 한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이 선수는 개인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데 잘했는데 또 이제 붙여주질 못하네요. 그렇죠. 2000년대 후반부터 레귤러로 자리를 잡으면서 팀 에이스로 성장했던 클로드 지루 선수가 또 한 번 전성기에 기회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 리그에서 제일 저평가받는 선수라고 봐도 사실 무방합니다. 지루 선수는. 최근 8시즌 동안 누적 포인트를 보시면요. 클로드 지루 선수가 전체 3위입니다. NHL. 네. 최근 8시즌. 예, 그 위엔 1위가 크로즈비 선수, 2위가 패트릭 케인 선수. 그렇군요. 나머지는 다 아래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베치킨, 백스트램 뭐 다 아래라는 겁니다. 예. 물론 뭐 맥데이비드, 뭐 아이크mer 이런 선수는 너무 이제 몇 년 안 됐으니까 3년밖에 안 됐고, 물론 이런 선수들은 뭐 8년 이제 지나면은 당연히 뛰어넘겠지만 예. 그래도 뭐 어쨌든 지금까지 8년의 기록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두 선수 어쨌든 빼고는. 뭐 패트릭 케인, 시드니 크로스비급이라는 거네요. 포인트 생산 능력에서만큼. 그렇죠. 예. 그리고 올해도 경기당 1포인트 이상 올려주고 있거든요. 맹활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결과가 참 따르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매년 이어지고 있는데 지루 선수가 올해 만 31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으로 슬슬 여유롭지 않은 시간이 되고 있거든요. 예. 플라이어스가 최근에 이제 뭐 놀런 패트릭, 린드 블롬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반 프로보로프, 로베르트 헤그, 필립 마이어스, 그다음에 뭐 카터 하트까지 꼴리 좋은 젊은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뭐 조엘 페러비 같은 선수들도 L3 레벨 계약에 합의를 하면서 앞으로 세대 교체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되는 팀 보시면은 예전 베테랑 선수의 딱 전성기랑 이제 올라온 선수의 딱 기량 딱딱딱 맞아 떨어져요. 보시면 예. 지금 뭐 템파베이 보시면 딱 그렇잖아요. 브레이든 포인트 이런 선수들, 야니 고드 이런 선수 전성기 얘 딱 접어드는 선수고, 딱 중간에 쿠체로프, 뭐 존슨 이런 선수들 있고, 지금 뭐 전성기에 딱 들어간 선수들을 보시면은 스탬코스 뭐 이런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플라이어스는 중간에 파이프라인이 한번 딱 끊기면서 앞으로 한 10년은 좀 재미있는 팀이 될 수는 있지만, 이 2000년대 후반부터 정말 팀의 최고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클로드 지루 선수가 전성기에 있을 때 아무 결과를 남기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참 답답한 거죠. 네. 클로드 지루 선수는 계속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는 올 시즌도 참 어렵게 됐고 뭐 당장 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물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당장 한 2, 3년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2, 3년 동안 앞서 말씀드렸던 어린 선수들이 진짜 전성기급으로 기량이 올라올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그렇지 않을 확률이 조금 더 높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죠. 예. 자,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오늘 낮에 선정이 됐고 NHL 하덴 낮 여기까지 합니다. 한 주 또 지나서 한 팀씩밖에 이제 선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